테슬라 주가가 5% 급락하면서 166달러를 찍었습니다. 테슬라 상장 이후에 분기 하락폭 올해 1분기 마이너스 33%인데 마이너스 순위 역대 세 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락폭인데요. 현재 PER 54배,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많아요. 테슬라 주주들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 160달러와 180달러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악의 1분기 성적을 냈는데 생산량 44만 대 그리고 인도량이 팍 줄었어요. 약 3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5% 감소합니다. 인도량이 계속 증가했는데 4년 만에 감소 그리고 월가 컨센서스 45만 대 대비해서 14%나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에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수요 둔화, 중국에서의 부진, AI 모멘텀으로부터의 소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없는 거다, 상실됐다, 테슬라 왕국의 몰락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채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금리 하락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멘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테슬라가 극도의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금리 인상기, 상승기에 성장주가 좋지 않은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추세를 보면 하락 그리고 상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하락이 나올 건데 그 과정에서의 역추세다. 올라가면 갈수록 오름숏이라고 하죠. 점점 더 숏을 치기 좋아진다. 즉 하락 베팅 하기에는 갈수록 좋아지는 구간이라는 거고, 이 말은 곧 국채 ETF가 현재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채 ETF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 기회다. 결국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 또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성장주 대표주자 테슬라,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국채 금리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당장 테슬라한테는 좋지 않다. 그럼 문제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는 거죠. 맥7에서 알파벳, 애플, 테슬라가 빠지고 매그니피센트 7에서 페뷸러스 4로 지금 바뀌었죠. 실제 올해부터 상승률이 엔비디아, 메타, 사실 그 아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테슬라, 애플 꼬꾸라지고 있죠. 시총을 보더라도 시총 순위 15위까지 밀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총이 700조 원이다. 이 규모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500조 원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이 테슬라의 시총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지금 테슬라 몰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경쟁 심화 그리고 수요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산업 주기상 캐즘 구간,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도량이 급감하고 게다가 성장주 주가의 최악 국채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증시를 주도하는 AI 모멘텀에서도 소외가 됐다. 빅테크 하락률 1위죠. 자, 자동차 기업만 모아봤어요. 1위 테슬라, 2위 도요타. 시총이 도요타의 1.6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테슬라를 전기차 순수 제조업체라고 본다면 고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54배인 PER 그리고 7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이게 정당화되려면은 플러스 알파가 분명 필요하겠죠. 그 알파 과연 뭘까요? 충전소 플랫폼 그리고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봤을 때 저가 모델의 양산, 즉 시장 점유율을 확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로봇, AI, 자율주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멘텀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증시 반영, 이거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주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가 반전의 모멘텀 자체는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실적, 이것만 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업체로서의 테슬라가 아니라 이 테슬라 주가를 구성하는 비중, 이만큼이 전기차라면 그 외 기타 플랫폼,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비중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스토리상으로가 아니라 실적, 숫자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멘텀들은 올해 말, 내년 초가 되어서야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럼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언제 올 수 있을까? 주가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아직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테슬라 주가 209달러일 때 이때부터 매수 맥점 두 군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관점은 동일합니다. 주가는 항상 맥점일 때 매수를 하는 거고 벗어나면 손절했다가 다시 잡거나 추가로 빠질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거나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테슬라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 시장에 종목이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수의 우선순위, 이런 걸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추잡한 상황이다. 수요는 적고 금리는 높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마저 판매에 악영향,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알려진 생산 병목 외에도 심각한 수요 문제, 이게 확인이 되었다. 전기차만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인다는 게 월가의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자, 실제 웨드부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315달러에서 물론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내렸다는 게 중요하죠. 목표 주가 하향이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2020년 코로나 직후 대상승부터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은 크게는 박스권이죠. 작게 보면 삼각 수렴 형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160에서 180달러. 그렇다면 일단 이 구간에서는 사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수렴을 벗어나는 하방 구간에서는 일단 팔았다가 하방 이탈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면 그때 다시 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매매 아이디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봉으로 볼게요. 2023년부터의 움직임인데 본격적 하락 이때부터 일어났죠. 이런 형태입니다. 조정 자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 조정 자체는 형태상 종결이 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한 파동의 추가 하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아래 구간이 한 번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은 몇십 퍼센트 차이가 나겠지만 크게 보는 거죠.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조류 흐름 자체를 봐야 된다. 어쨌든 더 내려가더라도 조정 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종결의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제가 실제 180, 160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실제 저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샀고 그러면 매수 평단은 여기가 되겠죠. 상승했을 때는 수익이다. 사실 분할 매수를 200달러, 199달러, 198달러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던가, 가격적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맥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던가, 그게 분할 매수의 방법이에요. 저는 맥점을 미리 이 위에서부터 맥점을 정해놨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오면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최종 마지노선은 160달러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이탈하면 어떡하냐? 파는 거죠. 손절하고 160달러 이탈 시 판다면 평균 매수 단가는 170이기 때문에 약 5.5% 정도 손실 보고 팔았다가 아예 아래서 떨어지면 아래서 다시 받던가, 휩써주고 올린다면 올라탈 때 다시 사는 거죠. 사실 제가 그냥 뉴스나 소식 브리핑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진 않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실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구나, 틀리든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이상 이 정도의 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에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투자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라고 리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방법, 그리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딩을 하려면 첫 번째, 맥점 자리를 알아야겠죠. 어디가 맥점인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맥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맥점이 오면 무섭죠.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불구하고 과감히 사는 거다. 그리고 맥점을 깼다면 과감히 손절한다. 자, 네 번째, 과감히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손절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재매수의 과정이 뒤따라야 되는데, 손절했다면 다시 살 구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손절했다면 그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겠죠? 어디서 사느냐? 그 맥점을 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으로 휩써주고 그냥 바로 다시 올린다. 맥점을 깬 게 휩쏘였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시 따라붙어서 다시 산다. 자, 사실 지금 테슬라 모멘텀 자체가 좋진 않은데, 자, 말씀드린 테슬라 투자의 관건,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로봇, AI 혹은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고평가일 수도 저평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이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 올해 말 지나야 된다. 그렇다면 전기차 업체의 이 본질, 전기차 파는 테슬라 실적은 언제 회복할 것이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죠. 관건은 E 플러스 알파다. 하지만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 선반영 시점을 우리는
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좋지 않다고 포기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선택이 남아있죠. 사실 제가 생각한 맥점 구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테슬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회비용인데요. 테슬라를 사는 투자의 선택 혹은 다른 AI나 반도체 기업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여지.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선택의 기회비용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샀을 때 느리게 가더라도 그냥 저가에서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추세가 좋은 기업을 따라 붙어서 당장 수익을 낼 것이냐, 이 기회비용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싸다고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 이야기 듣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관점, 그리고 내 투자 가치관, 투자 철학, 기업에 대한 확신, 이런 게 필요하겠죠. 문제는 테슬라한테 현재 주가 모멘텀은 전기차 외 모멘텀의 폭발 시점이다. 이게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근데 이게 모멘텀이 시장에 이미 뉴스로 나올 때는 늦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이다.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렴권을 거친다면 상당 기간 기회비용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물론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이렇게 가는 반등은 당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맥점 구간, 저가 매수로서의 메리트는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두를 던져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투자처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기회비용이냐, 저가 매수냐? 사실 유튜브로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순수하게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내가 직접 받아들여서 내 것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뭐라고 하네? 테슬라 뭐라고 하네? 뭐라고 하네? 여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데 틀렸네? 이 사람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데 맞았구나. 보통의 시청자들은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근거를 내 것화 시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유튜브로 실제 내 실력이 늘거나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